보통 청약통장은 요즘은 거의 또 가지고 계시긴 하세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가점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청약 저가점자 분들이 혹시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있나요? 저가점자분들께서 당첨되기 딱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요? 이게 타이밍적으로 여러 개 타이밍이 있는데 우선 제가 잡는 타이밍이 딱 2개거든요. 요즘은 그 규제 지역이 되고 나서 소강 상태잖아요. 네네. 소강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청약도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 6월 전에 세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지역도 겹치고 하다 보면 지금이 약간 청약에서 횡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약 심리가 흔들렸을 때 이 틈새를 이제 치고 가는 그런 그 타이밍 하나.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많이 이제 기다리고 계신데 그 3기 신도시를 기다리기 전에 그 아닌 지역들을 청약하는 타이밍 하나 해서 2가지 타이밍 때문에 저가점자들이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물론 달라요. 서울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서울 빼고요. 네, 서울 빼고요. 죄송해요. 단서가 있어야죠. 네, 서울 주변에 경기 지역도 많아요. 네, 특히 3월, 4월 달에 그 안산하고 용인하고 안산, 용인. 네, 양주, 오산, 파주 이런 데에서 저가점자들이 당첨이 많이 됐거든요. 오. 실제 막 우리가 로또 분양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반값 아파트 당첨받고 2배는 벌어야 되나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1억에서 2억만 벌어도 충분한 큰 돈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고 하면 당첨될 만한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안산 같은 경우는 10점도 당첨됐어요. 10점이요? 네, 10점이요. 10점이면 딱 사회초년생이 갖고 있는 점수 9점, 10점 이 정도거든요. 저보다도 낮아. 네. 저 30점이나 되는데. 물론 무주택이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구나. 용인에서 미달난 사례도 있어요. 네. 최근에요? 최근에요? 최근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청약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보통 한 60점 미만은 그래도 청약보다는 오히려 기축을 빨리 매매해라 이런 생각들을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가점 그 당첨 그 점수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내 점수와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커서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말씀해 주시네요. 기회가 있다라고. 그리고 수원 같은 대도시, 그러니까 용인도 대도시잖아요. 청약자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용인은 수지 기흥구 애들 많이 살기 원하시는데 실은 미달했던 데는 처인구예요. 예. 그럼 처인구가 돈이 안 되냐? 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에 2억씩 오른 지역 옆에 분양을 하면 당연히 따라 오르잖아요. 당연한 사실인데 경부 라인에 살고 싶은 거죠. 또는 역세권 라인에 살고 싶은 거고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일단 내 집만 해놓고 다음 거 투자하시면 되니까. 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걸 좀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또 저희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일단 또 서울 쪽을 먼저 보면은 서울에는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로또 청약이 아닌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서울에서 좀 주목해야 할 그런 청약 아파트 청약이 있을까요? 그쵸. 그놈의 둔촌인데 둔촌. 3년 전부터 계속 질문을 받아와요. 네, 좀 분양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고 분양가 이슈도 있겠고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행사도 모르고 분양사도 모르고 조합원들도 몰라요. 아마 심지어 정부 알겠죠? 언제 이제 허가를 내주고 뭐 분양가 심사를 통과시키고 이런 거가 하는 거니까. 일단 최대 화두는 둔촌입니다. 그런데 둔촌의 분양가가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12억, 그러니까 3년 전에는 한 9억대, 10억대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84제곱짜리 예상하다가 2년 전에는 한 11억, 근데 작년부터는 12억 넘고 올해는 13억, 14억대 뭐 이렇게 나온다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청약 가점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필요한 현금이 다 달라지다 그렇죠. 보니까 실제 당첨 각이 있는 사람들도 현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점이 좀 낮은데 반면에 현금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둔촌이 거의 뭐 5천 세대 정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최대 화두예요. 그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강일지구 수도권에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택지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마곡으로 많이 알려졌죠. 근데 마곡도 공공택지거든요. 그리고 중랑구에는 양원지구도 공공택지고, 근데 이제 분양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작한 고덕의 강일지구가 또 공공택지예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 강일 주변에 있는 경기도도 청약이 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서울이지만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까지 관심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가 아파트 말고 이제 9억 이하 아파트도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제 대기 중인 것들이 대단지가 주로 인기가 많아요. 뭐 이문 1구역이라든가 장위 19역이라든가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서울 청약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도 은근히 많네요. 네. 그렇다면 경기도 쪽은 또 어떻게 좀 어떤 청약 아파트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경기도에서 그 1순위자가 많은 동네가 수원, 그다음 성남, 그다음 용인, 고양시 이렇게 가거든요. 일단 인구수 좀- 자체랑 비례를 하네요. 그죠, 비례를 하죠. 당연히 그죠. 아, 그래서 이분들이 뭘 도대체 기다리나. 근데 일단 수원 분들은 광교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구도심 분양이 안 나오면 신택지에서 분양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도시나 뉴타운이 분양이 어느 정도 끝나면 구도심 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원은 지금 구도심을 계속 재생하면서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대단지를 분양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기회를 볼 만한 게 권선 6구역. 권선 6구역. 네. 작년에 이제 8달 재개발 구역들 많이 분양했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장안 1구역도 분양했었는데, 이제 남은 대여는 권선 6구역. 근데 이 권선 6구역을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 직전에 분양했던 장안이나 아니면 포레나 수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점이 40점대도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면서 청약자도 많고 인기가 많은 지역. 즉 인기가 많다는 거는 한 3, 4억은 벌고 들어갈 지역인데도 서울과 완전 다른 분위기죠. 40점도 당첨이 된. 권선 6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가점이 높은 가점은 아니지만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만한 곳.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초소형. 네, 10평대 후반, 20평대 초반 애들. 그 정도가 한 40점 후반, 50점 초반까지는 예상은 해요. 근데 앞선 것보다 좀 더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보통 좋은 거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덜 좋은 것들은 다 배제하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하고 싹 다 몰려가는 거죠. 이게 그 어느 분야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을.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장안구나 이쪽을 좀 더 봤어도 더 좋은 조건으로 청약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인천도 요즘 또 많이 또 핫한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청약 아파트 주목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네, 인천은 그 부산과 함께 그 우리나라 2대 광역시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분양도 엄청 많이 해요. 송도가 거의 분양이 끝났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송도 분양할 때 이제 부평이나 이제 인천의 구도심을 들 분양하고, 근데 지금은 송도가 거의 다 분양 끝났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구도심에서 계속 이제 청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천은 다 좋다고 봅니다. 예, 다 좋아요. 청약하는 건 다 좋아요. 예, 다 좋아요. 그럼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럼 가점 물론 이제 단지별로 다 틀릴 수 있겠지만 보통 몇 점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점대도 당첨이 되는 데가 인천이에요. 네, 1, 20점대도 다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래 왔어요. 신기한데 그래 왔어요. 제가 2017년도에 인천에 첫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미달이었어요. 네, 18년도도 미달 아파트가 나왔고 19년도도 나왔어요. 그럼 작년에 미달 아파트 나왔냐? 나왔어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왜 소외된 지역, 미추홀구나 동구나 약간 낙후된 지역들을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부평구, 계양구 쪽에 몰릴 때 이쪽에서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죠. 근데 결국 요즘에도 이제 한국감정원 지표나 KB 지수 보면 미추홀구, 특히 동구까지도 좀 오름세를 보여요. 그러면 상위 급지가 가격이 뜨면 당연히 갭이 벌어지니까 메우잖아요. 그 메우는 단계를 인천이 안 메운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씩 메우고 계속 이렇게 됐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어 나름. 네. 맞아요. 아주 서서히 달려있어요. 그래서 인천도 다 괜찮다.
이어서 가도 될까 모르겠는데 계양이 3기 신도시잖아요. 네. 그럼 계양 신도시를 인천 사람이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계양 신도시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청약을 할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죠. 먼저 하는 거예요. 당첨 어차피 힘드니까. 계약을 먼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청약을 먼저 도전을 하는 건가요? 예, 그 중에서 되는 게 일단 우선순위. 네, 물론 이제 단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가점이 많지 않아도 어떤 단지를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특히 그 수도권의 공공택지라고 하잖아요. 뭐 이기 신도시가 아직 검단 신도시가 분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흥 장현지구나, 뭐 양주 옥정지구, 오산 세교 신도시 이런 데가 다 수도권 공공택지예요. 얘네들의 그 84제곱의 분양가가 다 4억 5천에서 5억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3년 전, 4년 전 분양가가 지금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천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갔지만 최대 분양가가 송도를 제외하고서는 6억을 안 넘어가거든요. 84제곱이. 그럼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시세가 7억이다. 물론 5억에 분양하면 2억을 벌겠지만 6억에 분양해도 1억은 이제 올라가요. 현 시대 기준으로. 그러면 1억을 벌 것 같으면 사람들이 청약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달에 가까운. 요즘에 정말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만연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그만한 시세 차익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소외된 지역들에 대해서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가점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런 또 빈틈을 노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알아야 하지. 정보를 알고 하지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게만 다들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맞아요. 그 가점이면 뭐 어디 무슨 청약을 넘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얘기도 못 하죠. 나 10점이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흥분한, 딱 제가 잘하는 게 그 예상 경쟁률과 가점을 산출하잖아요. 미달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흥분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청약을 못하고 다주택자인데 수강생들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첨 받아야 되는 분들이 미달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막 이제 수강생들한테 무슨 타입은 미달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거나 예상 가점표를 이제 제공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50점대면 좋은 거, 그 이하 점수면 미달날 거, 뭐 이렇게. 오히려 그 가점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네.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또 올해 상반기 그 청약에서 거주 지역 상관없이 수도권 전체에 기회를 주는 이런 또 청약 단지들이 있나요? 네, 많아요. 많아요? 네. 이제 그 수도권 공공택지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여기는 수도권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청약이 돼요. 근데 서울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어디에 뭐가 있냐 보면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부동산 지도에서 네. 그 오른쪽 상단 보면 개발이라고 네, 클릭할 있어요. 수 있어요. 네네. 그 딱 클릭하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변하는 토지 이용 계획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가 대부분 공공택지예요. 그러면 동서남북 기준으로 동쪽은 예를 들어 광주 있고 서쪽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는 거의 분양 끝났으니까 뭐 파주, 운정 신도시 아니면 송산 그린시티도 뭐 알록달록 하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양주, 옥정 신도시나 회천지구, 그 다음에 의정부 고산지구 이런 데가 다 공공택지예요. 분양을 했었고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밑에 쪽 가면 경부라인 쪽에서는 오산 세교지구나 이미 분양이 끝났지만 시흥 장현지구, 은계지구 같은 것도 다 이제 공공택지였고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다 청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택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는 가점이 어느 정도 되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네. 서울이랑 가까울수록 당연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멀수록 이제 낮다, 가점이. 근데 요즘은 이제 GTX다 광역교통망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하나 틈새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회천지구하고 옥정신도시를 좋아해요. 근데 양준에서 동쪽에 있는 게 옥정신도시인데 7호선 연장 이슈가 있고요. 근데 회천지구는 GTX-C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이제 교통망으로 연결되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차피 밀려서 싸서 가는 경우, 가점이 안 돼서 그쪽을 어차피 청약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보니까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4억대 분양을 하는 거예요. 84제곱이.
근데 1등 아파트가 지금 6억 후반, 7억 이렇게 호가 나오는데 계속 이제 4억대 초반에 분양하게 되면 이거 마진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저기 한강 이남에 사는 사람이 강 건너서 양주까지 가기엔 사실 무리잖아요. 그러면 서울 북쪽이나 아니면 양주에 사는 분, 아니면 의정부 사는 분, 남양주 사는 분, 이게 고양시 사는 분 이렇게 그쪽에서 흡수될 수 있는 분들이 청약을 하면 또 당첨되죠. 보통 대학 입시에 많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이고, 그리고 만약 정시 모집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공급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얼마만큼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주변에 보게 되면 그 가점이라는 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 가점을 보고 거기에 잘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좋으면 그냥 넣자. 여기도 좋은 것 같다? 넣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당첨될 확률을 더 줄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확실하십니다.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 다른 청약 강사분들도 그렇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갖고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현재를 예측하는 거고, 근데 느낌상으로 이제 하게 되면 당연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경우 빼면은 필패죠, 필패.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청약을 안 보잖아요. 안 보는 이유는 이미 당첨됐거나 스펙이 안 돼서 사버려서 그냥 이걸로 수익화 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받고 재투자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이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청약이 머리 한 구덩이에서 있죠. 계속 네. 사람들이 안 좋아할 만한 그런 평형이나 안 좋아할 만한 타입에 오히려 그걸 보고 그래, 내가 그럼 여기가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넣어야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돼서 너도 나도 다 그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느는지 않나요? 어때요? 요즘 실제로 어떤가요? 저도 그거를 쭉 추이를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학습 효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학습 효과 안 쌓이면 격차가 커요. 그 좋은 거, 안 좋은 거, 덜 좋은 거. 근데 학습 효과 쌓이면 열받아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요즘이 그게 최고조의 시기라서. 그러면 이게 역전하냐? 역전할 정도는 아니고 갭이 줄어드는 정도예요. 아직도 유효한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럴 것만 보면 이제 누구나 다 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강의들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분양가, 절대 분양가. 그다음 타입이 몇 개나 분포되어 있는가. 그다음 이제 그 타입당 분양 세대수. 그리고 그 지역 내 이제 예상되는 청약자 수. 규제 지역이 언제 됐는가. 또는 현재 비규제 지역인가. 근데 이런 것들 변수가 많이 작용해요. 근데 저는 이제 패턴화가 됐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타입 나왔다, 그 분양 세대수, 분양가 나왔다, 어차피 청약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요약 페이지 한 페이지 보고 그냥 찍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과거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가능한 얘기다. 말씀하신 대로 비선호를 골라가면 이제 저와 비슷하게 찍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이제 경쟁률 보일 것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타입이 A타입, B타입 두 개 있는 것보다는 A, B, C, D, E 계속해서 좀 많이 있는 그런 타입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잘 맞아요. 한다면. 네.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세종이에요. 세종은 막 50개, 60개 분포돼 있거든요. 타입이요? 네, 타입이. 너무 좋죠, 그런 거. 잘 찍으면은 구멍 하나 나옵니다. 한 3개쯤 나와요. 60점 따다닥 있다가 갑자기 40점 뚝 나오고, 이렇게 따다닥 하다가 40점 나오고. 그런 걸 또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분들은 또 전문가분들 뿐이니까. 네, 뭐 찍신도 좀 강림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내가 사회 초년생이다. 네. 그러면 당연히 무주택자이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렇다면 좀 청약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어떤 것부터 좀 챙겨야 될지. 네, 초년생이다. 우선 월 10만 원씩 청약에 넣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할 때는 어디냐? 네, 서울은 포기하시고, 네, 우리가 알고 자기 있는 객관화. 그렇죠, 예, 객관화 빨리빨리. 투기 과열지구도 포기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도 일부 포기하세요. 네. 그다음 이제 왜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5년이 지나도 결혼을 딱 하고 새쌍둥이가 낳지 않는 이상 스펙이 갖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태워야 되잖아요. 사회초년생은 월급 몇 년 받고 이제 대출 내서 이제 신혼집 전세하고 월세 살고 하다가 아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패턴으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너무 시간이 그때까지 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10만 원씩 계속 넣고
그 중간에 돈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뭐 안산이나 용인, 그 오산 이런데 낮은 청약 스펙으로 당첨될 만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그냥 아무 데나 넣대. 근데 나는 무조건 서울 살아야 돼. 과천, 성남 살아야 돼라고 하는 분은 길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길게 보다가 돈 생기면 당연히 매수하거나 재개발을 사거나 이제 청약과 관련 없는 새 집을 사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 특까지 될 수 있겠는데 특히 그러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가격이 약간 떴을 때는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지만 당첨되는 애매한 구간들이 나와요.